학교 전에 또 학교 후에 또 학교 도중에 아이들이 노는 시간대 저를 이렇게 1대1로 앉혀놓으시고 과외 공부를 시키셨어요. 네, 아마 이 선생님께서 저를 보셨을 때는 그때 동양 아이들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막 외계인 보는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때였는데 이 선생님께는 아마 남들이 보지 못한 그런 그 가능성을 좀 보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나머지 공부를 1대1로 시켜주신 거군요. 네, 그 자그마한 그 저희 부모님한테 받은 그 영한사전을 가지고 저를 열심히 하여튼 1대1 과외를 시키셨어요. 그럼 그게 성과가 좀 나타났어요? 이 선생님 관심 밑에서 제가 6개월이 됐는데 AP 학생이 됐어요. 네. F가 A로. 네, 막 질문을 낙제생이 하시면 막 우등생이. 저요 하는 그런 학생이 됐다 이거죠.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선생님의 관심이었어요. 정말 그 제 인생의 투자를 그렇게 하셨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죠. 그러면 지금도 그 선생님 생각 많이 나시겠어요? 네, 사실 제가 하버드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이제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들이 저희 부모님, 정말 많이 희생하셨고 지지해 주셨던 그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마 바로 생각나셨던 분이 이 선생님. 저 사실 제가 이 선생님이 한 25년이 흐른 뒤잖아요. 근데 너무 생각이 나서 이제 인터넷으로 사람 찾는 그런 사이트에 가서 찾아봤어요. 근데 사실 저희가 선생님을 좋아하면은 별의별 게 다 기억이 나는데 4학년 맨 끝에 이제 선생님 집에서 수영장 파티를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났어요. 근데 이 선생님을 제가 얼마나 좋아했냐면 이 주소까지 기억을 할 정도로 25년 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네 캡스, 레몬 스트리트에 사셨던 게 기억이 나고 린츠버그 버지니아라고 딱 쳐서 넣으니까 나온 거예요. 예. 25년 전 그 집에 사셨어요? 바로 그 집에 계속 살고 계시고 알고 보니까 그 같은 학교에서 35년 동안 선생님 역할을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굉장히 설레는 마음에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. 전화를 딱 들어서 이제 기억을 하실까요? 네. 네.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는데 Mrs. Capps, 저 혹시 이런 아이였는데 기억하시나요? 그러니까 처음에는 Who are you?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막 설명을 했죠. 4학년 때 그때 아시아에 와서 정말 영어 한마디 못하던 그런 학생 선생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도와주셨던 그런 학생 혹시 기억하시냐고. 근데 갑자기 조용해지시면서 이 우시는 소리가 전화를 통해서 나는 거예요. 그러시면서 Yes. 기억하신다고 I remember you 하시면서 도대체 2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아마 못 믿으시겠지만 제가 이 엄청난 하버드에서 지금 학생들을 키워내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굉장히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. 저도 이제 교사 역할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일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이 선생님처럼 정말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이 선생님에게 제가 여쭤봤죠. 선생님 비결이 있으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셔서 저도 그런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죠. 근데 그때 얘기하시는 게 그 신앙이 굉장히 좋으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. 매 새벽마다 이렇게 일어나셔서 기도를 하시면서 아이의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기억을 하시고 특히 좀 집안 환경이 어렵거나 좀 어려움이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많이 기도를 하셨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해에는 바로 너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네.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죠. 마치 아픈 부위에 마음이 쓰이듯 네. 그 전체 반 아이들 중에서 가장 네. 마음을 쓰게 했던 아이. 네.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직업이 교사예요. 네, 정말. 선생님입니다. 네, 정말 좌절했던 그런 아이, 또 굉장히 실패감을 느끼는 그런 아이를 희망을 주시고 너나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존감을 바로 처음에 세워주신 분이 이분이 아니신가. 그래서 사실 지금도 연락을 계속 하고 있고, 일주일에 거의 한 번씩 저한테 꼭 이메일을 하시면서 너가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나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너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다. 그래서 저는 또 결혼을 좀 늦게 해서 아이도 10월에 낳았어요. 지금 8개월짜리가
늦둥이가 있는데. 아, 정말요? 네. 그 늦둥이를 나면서 이 선생님께서 직접 손으로 뜨신 이불을 보내주셨어요. 그래서 자기의 그 한국인 손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. 여자 네. 선생님이셨어요? 네? 여자 선생님. 네, 여자 선생님이셨어요. 아, 정말 이 말씀을,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교직에 계신 분들이 정말 네. 많으신데, 교육 현실이 워낙 이제 힘드니까 선생님들이 그렇죠. 참 예. 많이 정말 열정을 품고 일하시다 좌절을 많이 겪으신다고 하더라고요. 네. 이 방송을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. 네. 얼마나 네.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우, 선생님들께서. 정말요. 예. 아유, 그 캡 선생님께서는 25년 전에 하나의 동양 아이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이 본인의 그 이야기가 25년 후에 네. 대한민국의 방송에서 얘기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. 선생님 네, 성함까지 기억을 해요? 저는 그냥 듣기 말았는데. 자네 성함이야 캡스 기억할 수 선생님. 있지만 네. 어떻게 주소를 다 기억을 네. 해요. 네. 그러니까 그만큼 아마 외롭고 사실 학교를 가면은 이제 동양인이 저희 오빠랑 저밖에 없으니까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. 너 어디서 왔냐? 그럼 이제 한국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몰라요. 그 88 올림픽 이전이기 때문에 그게 도대체 어디 있는 나라냐?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 있다. 그러면 우리는 모르니까 너는 중국 아이다. 다음 날 가면 또 물어봐요. Where are you from? 어디서 왔냐? 그러면 또 한국에서 왔다. 그게 어딨냐? 아시아에 있다. 그러면 또 모른다고 너는 일본 아이다. 매일마다 이게 그래서 엄청난 그런 굉장히 실망도 우리 많이 한국에서 왔거든. 얘기를 해야 하는데. 그러게요. 궁금한 게요. 네. 그 아까 선생님이 얘기할 때 가정 환경이 안 좋다고 네. 했는데 보통 그 시대에 뭐 이민을 가시거나 그러면 좀 집이 넉넉하니까 저 양반은 공부해서 하버드 갔겠지 하는데 집이 되게 어려웠었어요? 네, 저희 아버님께서도 목회자시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경제적으로 아마 제 기억에서는 항상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요. 아니, 그 당시엔 예. 또 형편 어려운 분들이 이민을 네. 많이 가셨어요. 네. 살 길을 생활 때문에. 찾아서. 그렇죠. 이민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그런 생활이거든요. 어렸을 때는 사실 저희 부모님이 그 역할을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정말 얼마나 가난한지는 깨닫지 못했는데 어른이 되고 특히 엄마가 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을 좀 색다르게 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옛날 그런 이민 생활 때 생각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막내 동생이 이제 이민 생활 때 태어났는데 엄청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. 돌 지나고 빅맥을 하나 혼자 다 먹을 수 있는 햄버거 큰 햄버거 거를. 큰 거를. 아유, 선생님 돌 지나고 어떻게 햄버거를 먹어요, 아무리. 네, 아주 지금도 190에 뭐 거의 105kg에 장난 아니에요. 근데 이 동생이 이제 어리니까 때를 건너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어디 갔다 올 때는 햄버거를 이제 이 동생만 사주시면서 저희에게는 오빠하고 저한테는 집에 가서 맛있는 거 해줄게 하고 이제 약속을 하시고 집에 가시는 거예요. 근데 어린 마음에는 아니 우리도 그냥 하나씩 사주지. 그러니까.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돈이 그만큼 없으셨던 거예요. 정말 그 햄버거 값 하나 정도밖에 없으셨던 거죠. 예. 근데 그 나이부터 미국에서 쭉 사신 분 치고는 한국어를 정말 네. 잘하시고 정말. 계속 미국에서 공부하신 게 아닌가 봐요. 네, 사실 그 뭐 중국 아이다, 일본 아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그럼 나는 이제 그냥 미국 아이를 해버려야 되겠다. 그래서 말하는 거나 행동이나 내가 완전 아메리칸이 돼버리겠다. 이제 그런 다짐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. 그런 시간이 이제 뭐 4년, 5년 흐르다가 이제 한국을 다시 오게 됐어요. 예, 아버지 목회 때문에.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왔는데 한국어를 이제 오히려 못하게 된 거예요. 예. 어떤 분이 그때 저한테 배터리를 달래요. 근데 배터리가 뭔가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. 근데 이분이 더 웃긴 게 막 배터리가 영어라고 자꾸 우기시는 거예요. 근데 배터리가 영어가 아닌데. 영어로 해보세요, 뭐 네, 들어보니까는 battery. battery. 우린 밧다리죠. 자, 여러분, 건전지를 사용하세요. 네.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학교는 다녀야 되겠고 제가 그때 중1 때였죠. 학교는 가야 되겠고 한국어는 정말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 학교를 가야 되겠는데 이 돈이 또 없다 보니까 서울에 사실 엄청난 외국인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. 근데 돈이 너무 비싸서 이제 서울에서는 못 다니고 서울에서 살면서 그 의정부에 좀 작은 학교가 있었어요. 예. 그래서 이제 하루에 정말 4시간씩 왔다 갔다 하면서 버스, 전철 많이 걷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2시간 걸려서 학교를 가면
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, 예, 또 집에 와서 또 2시간 이렇게 집에까지 오고. 더욱이- 애들은 걸려야 돼. 이렇게 걸어다니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야. 아유, 힘들었겠죠, 아니 그래도. 근데 실제로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 나이 때부터 과외를 하셨대요. 영어. 네. 몇 살 때 과외를 하셨다고요? 그래서 만 13살 때부터 제가 과외 Really? 선생님으로. What? 몇 살로 what? 부담스러워요. 네. Yes, really. 13살 때부터, 이제 집에는 돈이 없는데 학교는 다녀야 되겠고, 이 특권인데 내가 정말 누려야 되는 특권이잖아요. 그래서 공부는 해야 되겠고, 어린 마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.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는, 돈을 주고 나한테 배울 만한 게 이 영어라는 게 있구나.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뭐 잠실이나 안양이나 시흥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제가 아이가 아이를 가리키는. 네, 학비를 벌어내서 제가 학교를 다녔죠. 그러면 그때부터 교육 실습을 톡톡히 하셨네요. 네, 그러니까 저도 제가 봤을 때 자존감이 아마 이 선생님 또 부모님한테 엄청나게 생긴 것 같아요. 왜냐면 그때 이왕 할 거면 그럼 내가 제대로 한번 해보자. 그래서 그때 가르쳤던 아이들이 사실 중학교 들어갔을 때 막 오해받을 정도로 너 어디 살다 왔냐 이렇게 오해받을 정도로 좀 잘 이게 배웠던 원래 것 같아요. 가리키는 게 사실은 배우는 것보다 더 큰 공부거든요. 그래. 가리킬 때 아주 최고로 잘 배울 수가 있어요. 맞아요. 내가 모르는 가르치면서 내가 것도 배우는 새롭게 배우게 돼요. 네. 그래서 저는 사실 학교에서도 지금도 그 수업을 하려고 제가 사실 한 이틀 정도 공부를 해요. 왜냐하면 이 위대한 학생들을 정말 잘 가르치려면 제가 먼저 배워야 되기 때문에. 예. 근데 오늘 그 김 교수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겸손하시면서도 자신감에 넘치시고 그렇다고 절대 교만하거나 자랑하는 것처럼 들리지도 않고 하지만 자분자분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잘 풀어가고 계시거든요.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 부모들이 자녀를 이런 모습으로 키우고 싶어요. 어떻게 하면 선생님같이 돼요? 네. 이게 방금 누누이 말씀하시는 자존감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네, 건가요? 저도 이제 상담가로서 지금 한 16년 동안 상담을 해왔는데 그게 큰 차이가 아닌가. 정말 뭐 환경은 너무 좋고 부모님 지지도 많이 받고 돈이 특히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이겨내지 못하고 쉽게 넘어지면서 참 일어나기 힘든 그런 학생들 보이잖아요. 예, 그 학생들과 어떻게 보면 저 같은 학생, 굉장히 환경도 어렵고 뭐를 해도 참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실패를 많이 경험도 해보고 하지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유머 감각으로 웃을 수도 있는 그런 학생들. 이 차이점이 어디에 있나 저도 오랫동안 이제 생각을 해보고 연구를 해왔는데 이게 바로 그 자존감이라는 게 아닌가. 예. 그 흔히 말하는 자존심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 거죠? 네,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우리 한국 나라에서 자존감을 키워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엉뚱한 자존심을 키워내는 게 아닌가. 이 자존심은요, 사실 이 열등감을 키워내는 건데요. 아시죠? 열등감은 사람 죽이는 거. 왜냐하면 내가 항상 제일 잘해야 되니까, 내가 항상 제일 예뻐야 되고, 이 비교 상대가 항상 있어요. 이게 어떻게 생길까요? 아이가 이제 뭐 100점을 맞고 집에 왔는데, 엄마 저 100점 맞았어요 했는데, 칭찬은 안 나오고 주로 저희가 듣는 말이 뭐죠? 네, 너 혼자 100점 맞았어요. 엄마들이 부럽다. 네. 100점 맞을 몇 명이니? 네, 너 혼자 니네 100점 맞았어요.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. 그래서 아이가 아니요, 뭐 5명 맞았어요. 그러면 별거 아니네, 뭐. 너 혼자 잘해야지. 아니면은 1등은 안 해도 되지만 니네 반에 걔 누구보다는 잘해야 돼. 예, 아니면 나 걔네 엄마